안녕하세요. 나은 움직임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견갑대에서 뼈 부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근육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승모근, 능형근, 견갑, 거근, 후면 삼각근, 극상근부터는 이제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그리고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기시 정지 신경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책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승모근 파트를 볼 건데 지금 등 세모근은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부분에 후두 부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후두 부위부터 해서 경추, 흉추부터 해서 좀 아랫부분에 흉추 12번까지의 극돌기에 부착을 하고 바깥쪽으로 견봉 있는 부분 그리고 견갑골의 극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붙게 되죠. 상부 승모근 파트는 이 윗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중부, 하부 이렇게. 지금은 상부 파트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상부 파트는 이제 이렇게 옆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후두골에서 경추부터 지나서 흉추 한 1, 2번, 3번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상각이 있는데 요 상각이 흉추 2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에서 상부 승모근이 수축을 했을 때 보통 수축을 한다면 기시정지가 다 딸려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배웠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기시 부위가 좀 더 고정돼서 정지 부위를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지 부분이 이제 고정이 돼서 기시 부위를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시 부위는 중간 쪽에 될 거죠. 후두골이랑 중간에 있는 경추의 극돌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어깨를 위로 끌어당기는 동작이 날 거예요. 그쵸? 어깨를 위로 끌어당기는 동작이 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추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어깨 부분이 딸려 올라온다면 어깨가 일단 위로 거상이 될 겁니다. 거상이 될 텐데 이 견갑골의 극을 따라서 견봉 부위까지 붙기 때문에 견갑골의 하각은 바깥쪽으로 상방 회전을 하면서 끌어올려지는 방향성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임상적으로 견갑거근과 상부 승모근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추 부위가 뒤쪽 부분에 경추 부위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뼈 있는 부분이 견갑골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넘어가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약간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선으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랫부분이 고정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랫부분이 고정됐을 때는 이 윗부분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후두하근, 후두골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전이 일어날 거예요. 머리와 목이 두경부가 뒤로 젖혀지는 신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부위에 부착하기 때문에 머리가 회전이 일어납니다. 두경부, 머리와 목 부분이 왼쪽으로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뒤로 젖혀지고 그리고 견봉 부위가 지금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측골이 일어납니다. 옆쪽으로 머리가 구부려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동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가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서 뒤로 젖혀지면서 옆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동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능형근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견갑골 있는 부분에서 지금 상부 승모근을 제거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의 능형근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능형근은 이렇게 소능형근, 대능형근으로 나눠집니다. 소능형근이 약간 위에 있고 대능형근이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부착되는 기시 부위는 이제 흉추의 중간 부분에 부착을 해서
견갑골의 내측연 안쪽 부분에 부착을 하는 거죠. 지금 생긴 모양을 보시면 마름모골이라서 마름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흉추 2번에서 5번 정도까지. 흉추 2번에서 5번 정도면 견갑골 있는 부분에 거의 안쪽에 전체적으로 부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윗부분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 승모근이 수축됐을 때 상방 회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능형근이 짧아져 있게 되면은 하방 회전을 유지하면서 날개뼈를 안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봤을 때 능형근이 수축이 되어 있지 않고 이완이 되어 있다,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라운드 숄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흉추의 극돌기로부터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이제 외전이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앞쪽으로 당겨지게 되는 전인까지 같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흉추의 극돌기가 고정됐을 때 이야기죠. 고정됐을 때 이완이 되면 날개뼈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고정이 됐을 때 능형근이 수축이 되면 날개뼈는 안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양쪽 다 수축이 된다면, 극돌기를 중심으로 양쪽의 능형근이 둘 다 수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안쪽으로 모여질 것이고, 여기서 날개뼈가 안쪽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극돌기가 있는 부분은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후만이 조금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가슴이나 등이 편평등이신 분들은 이 능형근이 좀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능형근을 무조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안쪽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세나 체형에 따라서, 평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분은 능형근을 풀어줘야겠다, 이분은 능형근을 강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분은 양쪽 다 풀거나 양쪽 다 강화를 해야겠다, 아니면 한쪽만 풀거나 한쪽만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형근을 조금 살펴봤고요. 보통 능형근 부분은 날개 쪽지 안쪽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죠. 여기 이제 방사통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나중에 이제 세미나 때 이제 말씀을 따로 체크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갑거근 파트입니다. 날개뼈의 상각 부분에 위치를 해서 이제 경추의 횡돌기 부분을 보는데, 지금 판상근이랑 흉쇄유돌근 뒤에 있는 이 근육들을 조금 제거를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근육들도 좀 제거를 하고, 옆에 신경들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갑거근은 중상부 경추의 횡돌기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횡돌기에 부착을 하게 돼서 견갑골의 상각에 붙게 되죠. 그래서 가장 상부에 있는 경추 1번에 붙은 근육의 방향은 상각의 아래쪽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중부 쪽에 있는 견갑거근의 가장 아래쪽에 붙은 경추의 횡돌기 중에 가장 아래쪽에 붙은 레벨은 상각의 윗부분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여 있는 거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꼬여 있기 때문에 경추 부분에서는 이 견갑거근이 수축이 된다면, 경추 부분에서는 경추의 횡돌기 부분에 부착을 해서 회전을 일으키는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옆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삼각 부분이 고정된 상태로 견갑거근이 단축이 됐다면 옆으로 떨어지는 측골이 일어날 거고, 견갑골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신전을 일으키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회전을 일으킵니다. 동측으로 회전을 일으키고 뒤쪽으로 신전을 일으킵니다. 자, 모양을 본다면은 오른쪽 견갑거근이 이제 단축이 됐다면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뒤로 신전 젖히면서 측골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뒤로 젖히면서 측골. 오케이. 상부 승모근과 방향이 다릅니다. 상부 승모근은 반대쪽으로 돌렸는데 견갑거근은
같은 쪽으로 돌리는 거. 이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견갑골의 삼각 부분이 고정된 상태에서 견갑거근이 수축됐을 때의 작용이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경추 부분이 고정됐을 때 견갑거근이 어떻게 작용되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견갑골의 삼각 부분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견갑거근의 말뜻은 견갑골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 되는 주 동작은 견갑골이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견갑거근은 몸의 중심 부위에서 날개뼈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많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상보 승모근처럼. 근데 이제 뭐 약간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견갑골 삼각형에 걸리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사선이 아니고 거의 직선에 가깝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하각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부 승모근과 큰 차이점을 띠고 있는 것이죠. 하각이 하방 회전이 유지된 상태로 날개뼈가 들어 올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부 승모근과의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머리 두경부의 회전 방향이죠. 두경부의 회전 방향, 그리고 견갑골 하각의 상방 회전, 하방 회전 방향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이나 회원님들을 대하실 때 검사를 하시겠죠. MMT라든지 아니면은 올소페딕 테스트 해가지고 관절의 움직임, 뼈의 움직임, 근육의 수축, 이완, 긴장도를 검사를 하실 때 견갑골을 거상시키는 동작을 했는데 상방 회전이 너무 잘 일어난다든지 혹은 너무 안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머리를 회전시킬 때 한쪽으로 회전이 좀 덜 일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뒤쪽에서 잡고 있는 경우 혹은 너무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면 삼각근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면 삼각근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먼저 삼각근 전체를 본다면 삼각근은 이렇게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것은 후면 삼각근 부분인 거죠. 전면 부위를 조금 제거를 해볼게요. 측면은. 그러면은 이 후면 삼각근 부위는 견갑골의 극 부분에 위치를 하죠. 견갑골의 극 부분에 위치를 해서,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 상완골의 조면이라고 하는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뼈가 약간 볼록 튀어나와서 거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면 삼각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뒤에 붙어서 이제 팔 중간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팔의 상완골의 외회전, 바깥쪽으로 팔을 돌리는 동작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 로테이션 혹은 W 로테이션 혹은 Y 레이즈, T 레이즈, A 레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을 뒤쪽으로 보내주는데 이제 자극이 되는, 수축이 되는 근육인 것이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입니다. 어깨 근육 중에 어깨 앞부분, 옆부분 뽕만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후면 삼각근의 기능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면 삼각근은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죠. 회전근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앞에 하나, 위에 하나, 뒤에 두 개, 이렇게 11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1, 2. 근데 앞부분은 subscapularis라고 해서 견갑하근이라고 합니다. S. 그리고 윗부분은 극상근이라고 해서 supraspinatus. 그리고 뒤에는 극하근 소원근. 그리고 여기는 infraspinatus 소원근, 테스 마이너, SSIT가 되는 거죠. 이거 발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sit, sit, 네, SSIT. 그 로테이트 커플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부분에 앞부분에 위치한 견갑 하근은 조금 이미지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부학을 직접 실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플을 사용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멀티로 체크를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날개 쪽지의 안쪽, 뒤가 아니고 앞쪽 부분에 있습니다. 견갑하근이라고 하는데 앞쪽 부분에 있고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붙어서 상완골의 바깥쪽 부분에 붙습니다. 이 견갑하근이 이제 단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완골이 내회전되게 되는 것이죠. 상완골이 내회전되게 되고 그리고 이 견갑하근이 단축이 되면 상완골 뼈 자체를 날개뼈로 부착을 시키는 그런데 굉장히 강한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이라든지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든지 그런 동작이 발생할 때 견갑하근의 단축을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이 안쪽으로 말려 있을 때, 그러니까 날개뼈 자체가 바깥쪽으로 빠진 라운드 숄더 말고 이 팔 자체가 안쪽으로 회전이 내회전이 많이 걸린 형태.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형 분석을 하시면은 손등이 앞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자세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날개뼈만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상완골이 안으로 많이 말렸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견갑하근의 단축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윗부분 극상근을 본다면 지금 요 위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극상와라고 해서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극상근에서 이제 극상 극하가 있는데 극상은 이 날개뼈의 극이라고 하는 요 가시 부위의 윗부분을 극상이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극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극상근은 이제 위에 붙어서 있는데 이 극상근이 단축이 되면 팔을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올리는 외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완이 되게 된다면은 외전을 할 때 힘을 잘 못 받아서 올리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늘어난 상태에서 긴장이 생기면서 요 극상근의 힘줄 부분이 유독 요 견봉 아랫부분에 좀 찝히게 되면서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바로 발생하는 초기 각도에서 낮은 위치에서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한 10도, 20도 이 정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극상근의 힘줄 부분에 어떤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하근은 이제 극상근과 반대로 극하근은 요 날개뼈의 극 아래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임상적으로 극하근과 소원근의 기능은 사실 크게 구분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위에 청록색이 극하근이고 노란색으로 빗금으로 이제 제가 체크한 게 소원근입니다. 임상적으로는 크게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날개 쪽지의 안쪽 내측면에 붙어서 바깥쪽으로 가서 날개뼈에서 이제 딱 끌어당기는 거죠. 상완골을 외회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임상적으로 같이 볼 만한 거는 삼각근의 후면 삼각근 부위와 기능이 약간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부착되는 위치는 좀 차이가 나는데 팔을 뒤쪽으로 당겨주면서 외회전시키는 그런 기능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회전 기능들, 라운드 숄더 부분에서 아까 견갑하근과는 전혀 반대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팔이 안쪽으로 내회전이 많이 된 분들한테는 요 뒷부분을 조금 자극하는 운동을 수축하는 운동을 좀 잘 잡아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으로 넘어가면 대흉근, 소흉근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흉근은 세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대흉근의 쇄골지, 흉골지, 복근지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쇄골의 안쪽에 3분의 1, 2분의 1 파트가 대흉근의 쇄골지고요. 그리고 흉골 부분에 쭉 부착하는 부분을 흉골지라고 하고 그리고 복근 부분에 부착하는 부분을 복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사실 크게 부채꼴로 넓게 하나로 되어 있겠지만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여기서 생긴 모양을 보시면은 비틀어져 있습니다. 견갑 거근이 비틀어져 있었던 것처럼 쇄골지 이 대흉근의 가장 위에 붙어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복근지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은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흉근을 운동할 때는 팔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게 메인 동작이 아니고 상완골이 약간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경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움직일 때 대흉근이 최대 수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틀어진 게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방향으로 올리면은 쇄골 부분이 올라갈 것이고, 중간 부분으로 자극을 주면은 흉골 부분, 아래쪽 부분으로 자극을 주면은 복근 부분, 복근지 부분이 이제 자극이 될 것입니다. 1, 2, 3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흉골 부분이, 그러니까 안쪽 부분, 쇄골, 흉골, 복근 부분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대흉근이 단축이 되게 된다면 역시 팔이 안쪽으로 당겨오는 동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흉근 역시도 라운드 숄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팔은 뒤에 있으려고 하는데 대흉근이 단축이 된다면 쇄골 부분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진다든지 흉골이 오른쪽으로 기운다든지 복근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중간 부분이 비틀어지는 동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넓어져 있는 부분이 좀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잘 많이 움직이진 않고 팔 부분이 주로 많이 딸려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체형 분석을 하실 때 쇄골 부분이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와 있다든지 아니면 흉골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반대쪽으로, 아니면은 복근 부분에서 복부의 근육 모양이 약간 틀어져 있다, 흉곽 자체 모양이 약간 다르다, 들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 부위에 흉근이 얼마나 단축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흉근 부분을 제거를 하면은 속에 소흉근이 나옵니다. 소흉근이 나오는데 이 소흉근의 특이점은 뒤에 있는 날개뼈를 앞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인데, 날개뼈는 우리 갈비뼈 위에 부착해서 뒤에 있죠. 중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날개뼈는 뒤쪽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제 소흉근 부분은 지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붙은 날개뼈를 아래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임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붙어 있는 소흉근 부분은 이렇게 아주 좀 짧게 오리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3, 4, 5번 부분에 이제 부착을 합니다. 3번, 4번, 5번 부분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날개뼈를 뒤에서 앞으로 끌어당기는 전방 경사, 전방으로 끌어당기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고정되어 있고 이제 윗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끌어당기면서 뒷부분을 위로 띄우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뼈가 만약에 라운드 숄더가 좀 심하게 앞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다. 근데 바깥쪽으로 빠진 것 말고 앞으로 뜬 게 또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형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이 많이 앞으로 당겨졌다고 한다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의 어깨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척추 측만이 아니라면, 척추가 중심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면 날개뼈만의 불균형을 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흉근의 단축을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이 안쪽에 브레키얼 플렉서스라고 해서 상완 신경총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상완 신경총이 지나가는데 이 소흉근이 또 단축이 되게 되면 이 신경들을 좀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이 저리다든지 감각이 약간 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촉진과 근육 강화, 근육 이완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거근 부분이죠. 전거근도 견갑하근과 위치가 비슷합니다. 견갑하근과 같이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거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날개뼈 안쪽에 붙어서 견갑하근과 비슷한 위치에 있죠. 견갑하근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견갑하근은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상완골 부분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지만 전거근은 갈비뼈 부분으로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거근이 단축이 되게 되면 이 날개뼈를 갈비뼈 쪽으로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날개뼈를 갈비뼈 쪽으로 딱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윙잉 스캐플러라고 해서 익산 견갑이라고 하는데 날개뼈가 위로 붕 뜨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정거근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거근은 장흉신경이라고 해서 경추 5번에서 7번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신경들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신경의 압박이 생겨도 이 정거근 자체의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축 능력과 유지를 해주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에서 경추 하부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압박되는 것도 이 정거근에 임상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이 모양을 보시면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이 있죠. 이 오른손이 요는 척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승모근, 능형근, 견갑거근, 후면삼각근, 회전근개, 대흉근, 정거근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요 세미나 오시기 전에 요 근육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반복해 보시면서 이런 근육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임상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게 이런 근육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타났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임상과 이론을 조금 이제 연결을 해보시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고 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